승태가, 너 왜 엄마한테 미리 얘기 안 했어? 너 깜둥이랑 사귀었니? 신기하네. 나 흑인 처음 봐. 얼굴에 먹물이 부은 것 같아. 사돈, 이런 말씀은 드리기 싫었지만 우리 아이한테 깜둥이라뇨?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닌가요? 뭐가 지나치다는 거죠? 본대로 말한 것뿐인데요. 근데 자세히 보니 얼굴이 새까만 게 사돈을 닮았군요. 어떻게 우리 집안처럼 덕망 있는 집안이 아프리카 총구석과 엮일 수가 있나요? 진짜 자존심 상하네요. 어머니, 장모님께 무슨 무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흑인이라고 다 아프리카 출신은 아닙니다. 프랑스인입니다. 여보, 뭐 하는 짓이야? 무례하게. 얼른 사과드려. 오늘은 좋은 자리니 우선 식사부터 하시죠. 귀한 손님 오신다 해서 집사람이 신경 써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초면에 죄송하게 됐수다. 근데 이런 흑인일 줄 알았다면 낙타고기라도 준비할 걸 그랬어. 인류 호텔 셰프 불러서 3시간을 준비했는데 시간 낭비 돈 낭비했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윤진아 씨는 프랑스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흑인 혼혈로 어릴 때부터 어디를 가든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느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함 없이 살아왔지만 얼마 전 일생일대의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젊었을 때 프랑스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랜 유학 생활 중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매일 식사를 하던 가정식 식당의 사장님의 딸인 어머니의 아름다운 외모에 첫눈에 반해 오랜 구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까만 피부에 큰 눈, 늘씬한 몸매로 마치 모델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덕분에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게 되었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 신혼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워낙 다정다감하여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의 여러 곳을 함께 구경하며 어머니는 점차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머니와 그녀의 피부색이 눈에 띄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긴 했으나 둘 다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흑인인 어머니와 그녀는 단연 눈에 띄었지만 학부모들은 오히려 어머니와 친해지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아 어머니시죠? 전 헐리우드 배우가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진아도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인형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했어요. 와, 프랑스요. 안 그래도 우리 아이도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려고 준비 중인데 정말 잘 됐네요. 저희 학부모 모임이 있는데 진아 어머니도 같이 가입하세요. 어머니는 학부모 모임에 가입하여 함께 브런치 식사를 하고 쇼핑도 다니면서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어머니는 단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도 그녀에게 더욱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다른 아이들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리는 친구는 없었고, 오히려 친구들은 그녀와 짝을 하려고 자리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녀의 학교 생활을 염려했습니다. 진아, 혼혈이라고 놀리는 친구가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말해. 걱정 마세요, 엄마. 친구들이 나랑 점심을 먹으려고 줄을 서는데요. 길 갈 때도 항상 조심해야 해. 혹시 흑인이라고 욕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뛰어서 도망가. 엄마, 요즘은 그런 사람 없어요.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다들 저를 부러워해요. 그래, 진아 말이 맞아. 이제 한국도 다문화 사회니까 예전처럼 차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진아도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해야 해. 그럼요. 당연하죠. 그녀의 부모님은 늘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자 사춘기가 찾아왔고 키는 170cm로 훌쩍 자랐습니다.
까만 피부와 작은 얼굴, 우월한 몸매로 인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탔을 때 버스 기사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돈 더 내요. 초등학생 요금을 내면 어떡해요? 저 초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겠지. 어디서 사기쳐. 당신 쇠고랑 차야 정신 차리겠어. 겁에 질린 그녀는 울면서 교과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 13살이에요. 이거 보세요. 초등학교 교과서예요. 이런 일들은 가끔 있어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녀는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또 어느 날은 어머니 심부름으로 마트에 갔다가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를 쫓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 아까부터 봤는데요.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혹시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 초등학생이에요. 이처럼 그녀가 초등학생이라고 말해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자들의 관심이 커지자 어머니는 더욱 예민해졌고 매일 자가용으로 그녀의 등하교를 시켜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흑인 혼혈이니 한국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잘해 전문직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어머니의 열성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그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반에서 5등 이하로 내려간 적 없이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까만 피부에 오뚝한 코와 왕방울만한 눈을 가진 그녀는 친구들로부터 흑진주처럼 예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남자들이 사귀고 싶다며 쪽지를 놓고 가기도 했고 수업이 끝나면 강의실 앞에서 기다리는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퀸카로 소문이 나서 책상 앞에는 남자들이 놓고 간 꽃다발과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남자들의 대시를 모두 거절하고 연애와는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과 집만 오가며 공부에만 전념했고 남들보다 일찍 20살에 최연소로 스튜어디스가 되었습니다.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은 그녀의 적성과 잘 맞아 남다른 사명감으로 일에 임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입사 10년 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업무를 보던 그녀는 승무원실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급히 기내로 달려가 보니 한 노인이 심장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님, 정신 차리세요, 손님. 노인은 의식이 없는 채로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깨닫고 승객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기 의사나 간호사, 병원 종사자분 안 계십니까? 응급 환자 발생입니다. 그때 한 남자가 환자 쪽으로 다가오며 영어로 자신이 의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심폐소생술을 10여 분간 시행했습니다. 다행히도 노인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옆에서 초조하게 지켜보던 그녀와 승객들은 환호와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 남자는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심장이 좋지 않으셨던 것 같네요. 비행기에서 내리시면 바로 병원에 들르셔야 합니다. 그녀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했는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승무원분이 침착하게 대처해 주셔서 잘 해결된 거죠. 그녀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손님이 쉴 수 있도록 승무원실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는 늦은 밤 로마 공항에 착륙했고 그녀와 동료들은 다음 비행까지 3일간 로마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공항을 나오는 길에 그녀는 아까 비행기에서 봤던 한국 남자 의사가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가움에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비행기에서 뵌 분이시죠? 아, 네. 퇴근하시는 중인가 봐요. 네. 그럼 좋은 여행 되세요. 가볍게 인사를 나눈 후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날 긴장을 한 탓에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고급 바에 가서 술 한잔 하자며 권유했지만 그녀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일찍 자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동료들은 혼자 나갔고 그녀는 로비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늦은 밤, 낯선 나라의 설레임과 긴장감이 그녀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기에 자연스레 그녀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비행기에서 봤던 의사였습니다. 자꾸 마주치는 것이 신기해서 그녀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또 뵙네요. 여기 머무세요? 네, 그러게요. 자꾸 만나게 되네요. 혼자 여행 다니세요? 여행하는 것도 맞고 일 때문에 온 것도 있어요. 저희 집이 주류업을 하는데 프랑스와 로마에 사업체가 있어서 살펴보러 왔어요. 아니, 의사인데 집안 사업도 하세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이런 얘기 남들한테 잘 안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채 대부업으로 큰 부자가 되셨어요. 전국의 유흥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다가 이제는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되었네요. 아버지는 항상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집안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제가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입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도 지금은 사람 목숨을 구하는 훌륭한 의사시잖아요. 그러게요. 이럴 때는 의사가 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잠시 말을 주고받던 둘은 웃으며 서로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희 서로 이름도 모르고 있었네요. 제 이름은 윤진아예요. 저는 이승택입니다. 사실 진아 씨를 처음 본 건 그 손님 응급처치할 때가 아니었어요. 음료를 서빙하고 식사 줄 때도 계속 진아 씨를 보게 됐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흑인 혼혈이셨는데 진아 씨가 어머니와 많이 닮았거든요. 아, 저를 보고 어머니 생각이 나셨군요. 그럼 지금은 아버님 혼자 계시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새어머니와 이복 누나 한 명과 살고 계세요. 처음에 그 남자는 진아 씨를 보고 외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더 친근감을 느끼며 그녀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외국에서 한국 사람 보면 애국심이 막 생기잖아요. 다 가족같이 반갑기도 하고.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와인까지 마시며 2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진아 씨는 로마의 유명한 미술관을 혼자 방문했습니다.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하며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던 그때 그녀는 다시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아니, 승택 씨, 우리 또 만났네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자꾸 우연히 겹치면 운명이라던데요. 그들은 그렇게 우연히 다시 만나 미술관 구경을 함께 하고 길거리도 걷고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도 함께하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운명을 믿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진아 씨는 부모님께 처음으로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1년 동안 사귄 남자가 있어요. 서로 충분히 알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려고 해요. 아, 그래? 물론 한국 남자겠지? 네, 의사고 다정다감하고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진아야, 난 솔직히 걱정이 된다. 연애와 결혼은 다른 문제거든. 아직 그 집 부모님들은 안 만나봤지만 남자친구 말로는 좋은 분들이시래요. 그렇지만 혹시 그 집 어른들이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너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지 불안하단다. 엄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피부색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그리고 지금 일하면서도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안심해도 돼요. 엄마는 그녀가 처음 시집 왔을 때 피부색 때문에 시댁의 반대가 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아 모진 시집살이를 했기에 같은 일을 그녀가 겪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진아 씨는 남자친구를 만나면 엄마의 불안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엄마를 데리고
남자친구가 일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 멀리서 뛰어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승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진아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아가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네요. 아유, 말씀 편하게 놓으세요. 진아가 워낙 밝고 성격이 좋아서 저희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엄마는 남자친구를 직접 보니 이제야 조금 안심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양가 상견례를 서둘렀고 상견례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은 대저택이었고 기사 딸린 세단이 진아 씨의 집에 도착해 그녀와 부모님을 편안하게 상견례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최고급 와인을 선물로 준비해 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는 경호원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궐 같은 집을 본 그녀는 압도되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 그리고 남자친구의 누나가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 보였고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멀리 오시느라 힘드신 않으셨어요? 사장 어른의 배려로 차를 보내주셔서 아주 편하게 왔습니다. 이건 약소하지만 혹시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프랑스 친정에서 가져온 최고급 와인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와인 애호가거든요. 진아 씨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진아라고 합니다.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아주 미인이네. 이러니 우리 승택이가 한눈에 반할 만하군. 시아버지는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승태가, 너 왜 엄마한테 미리 얘기 안 했어? 너 깜둥이랑 사귀었니? 신기하네. 나 흑인 처음 봐. 얼굴에 먹물이 부은 것 같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녀를 비웃으며 까르르 웃기 시작했습니다. 진아 씨의 부모님은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사돈, 이런 말씀은 드리기 싫었지만 우리 아이한테 깜둥이라뇨?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닌가요? 뭐가 지나치다는 거죠? 본대로 말한 것뿐인데요. 근데 자세히 보니 얼굴이 새까만 게 사돈을 닮았군요. 어떻게 우리 집안처럼 덕망 있는 집안이 아프리카 총구석과 엮일 수가 있나요? 진짜 자존심 상하네요. 어머니, 장모님께 무슨 무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흑인이라고 다 아프리카 출신은 아닙니다. 프랑스인입니다. 그 순간 진아 씨의 부모님의 얼굴이 붉게 변했고 가까스로 화를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여보, 뭐 하는 짓이야? 무례하게. 얼른 사과드려. 오늘은 좋은 자리니 우선 식사부터 하시죠. 귀한 손님 오신다 해서 집사람이 신경 써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초면에 죄송하게 됐수다. 근데 이런 흑인일 줄 알았다면 낙타고기라도 준비할 걸 그랬어. 인류 호텔 셰프 불러서 3시간을 준비했는데 시간 낭비 돈 낭비했네. 진아 씨는 어색해진 분위기를 빨리 바꾸려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이렇게 고급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식기 전에 많이들 드세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누나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구 맘대로 장인장모래?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남자친구의 누나는 진아 씨의 얼굴을 보며 일부러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엄마, 나 비위상해서 밥 못 먹겠어. 나 방에 갈래. 죄송해요. 남자친구의 누나가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뜨려 하자 진아 씨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그런 버릇없는 행동은 그녀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나도 이 자리가 영 불편해 죽겠어.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다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쳤고 진아 씨는 후식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과일과 음료를 준비해 거실로 가져와 탁자에 놓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어머, 어머,
설마 내가 이 과일을 깎았니? 네. 어머니,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과일이 담긴 접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모두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손에 병균 옮길 일 있어? 아유, 불쾌해. 너 몸에서 흑인 특유의 꼬린내가 나. 그러고는 살균제를 가져와 진아 씨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진아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어머니, 제가 흑인이라서 병균 취급하시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맞아. 아프리카의 그 뭐냐? 에볼라. 그거 옮기면 어떡해? 그 말을 들은 진아 씨의 어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 딸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보석 같은 아이인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시어머니를 나무랐습니다. 당신 사과해. 이런 자리에서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그게 무슨 추태냐고! 그러나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울며 말했습니다. 왜 다들 나만 나무래요? 나는 저 애가 싫어요. 승택이 의사로 잘 키웠는데 고작 흑인 며느리라니. 그 정성을 쏟아왔는데.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그녀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 감정이 좀 격해졌나 봅니다. 승태가 손님들을 모시고 2층으로 올라가서 방을 구경시켜 드리렴. 남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진아야, 부모님 모시고 2층에 가서 구경하자. 2층으로 올라와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후 남자친구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누나가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아까 엄마가 그럴 때 그냥 나가려고 했어요. 진아 씨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라는데 그 행복을 막을 수는 없지. 진아 씨의 어머니도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저런 사람과 사돈을 맺고 싶지 않지만 자네가 마음에 들어. 우리 진아와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 그러나 진아 씨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두 분이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렇게 결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원래 우리 어머니 성격이 까칠하셔. 아버지나 가족들 앞에서는 교양 있고 고상한 말투로 대하시는데 오늘 보인 모습은 나도 처음이야. 실망하셔서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진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시던데 어떻게 재혼하신 거야?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초등학생일 때 친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단골 와인바에서 술을 한잔하며 지내다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와인바의 사장이었고 아버지와 대화가 잘 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 텄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이혼 후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고 아버지가 그 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자친구를 친아들처럼 아끼며 돌봐주었고 그 과정에서 누나는 질투심에 방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그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황하다가 같은 반 남학생과 사귀면서 임신을 해서 결혼하게 됐어. 그런데 남편이 아직 어리고 돈도 못 벌면서 놀러만 다녀서 누나는 더 날 질투하게 됐지. 의사가 된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본 거야. 진아 씨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본 시어머니의 모습이 그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아까 있었던 일은 잊으려고 할게. 그 순간 진아 씨의 아버지가 아래층에서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내려가고 진아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2층의 거실과 방들을 구경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드레스룸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명품 양복과 셔츠들이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명품 시계 수십 개가 들어있는 유리 케이스와 명품 구두들이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와, 승택 씨 집 진짜 부자긴 부자구나. 이거 다 새어머니가 고른 거야? 남자친구는 대답했습니다. 응. 나는 옷이나 시계에 관심이 없거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내 옷 코디를 다 해주셨어. 진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승택 씨를 많이 사랑하셨네.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아까 대들었는데 그게 좀 미안해지네. 아니야. 오늘은 어머니가 이상하셨던 거야. 평소에는 정말 자상하시거든. 그들은 옆방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곳은 창고처럼 쓰이는 방이었고 남자친구가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들과 상장, 사진 앨범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진이 진아 씨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경호복을 입은 남자들의 단체 사진이었는데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로 구성된 사진 속에서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아 씨는 사진을 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승택 씨, 이 사람들은 누구야? 승택 씨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경호원들이야. 아버지가 주류 사업을 하다 보니 위험한 상황이 종종 있거든. 그래서 경호원이 이렇게 많구나. 해외 사업도 확장되면서 현지인 경호원도 고용한 거야? 응, 맞아. 특히 외국에서도 경호가 필요할 때가 많아. 영화에서처럼 늘 경호원이 따라다니는 건 아니지만 위험할 때는 붙어 있지. 진아 씨는 사진 속 흑인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 중간에 있는 이 흑인 남자 알아? 알지. 나랑 형 동생처럼 지냈어. 미국에서 어학연수로 온 대학생이었는데 체육을 전공해서 몸도 근육질이야. 얼굴도 잘생겼지. 길거리에 나가면 여자들이 줄을 설 거야. 그녀는 계속해서 사진을 바라보았지만 남자친구가 내려가자고 하기에 깜빡하고 사진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에서는 어른들이 커피를 마시며 결혼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집은 있을 거 다 있으니 며느리의 몸만 들어오면 됩니다. 혼수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보, 그건 아니죠. 혼수 문제는 사돈끼리 의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는 혼수 리스트가 적힌 종이를 진아 씨의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리스트를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걸 다 혼수를 해오라는 거예요? 네, 많이 줄인 거예요. 그리고 청자는 지금 거실에 있는 것과 비슷한 크기로 준비하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있는 청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제일 아끼는 청자예요. 아까 봤던 옷 색깔하고 비슷한 게 있으면 좋겠네요. 그 순간 진아 씨의 어머니는 울컥했지만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돈. 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다 준비하려면 사돈집 전 재산으로도 부족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결혼을 취소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에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다 우리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하면 분가할 계획이에요. 장모님께서 혼수를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뭐, 분가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넓은 집을 놔두고 왜 나가서 살겠다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진아 씨는 참지 못하고 대꾸했습니다. 평소 어머니답지 않게 저를 흑인이라고 대놓고 무시하시는데 결혼하면 더 구박하실 게 뻔하잖아요. 절대 이 집에서 함께 살지 않을 거예요. 남자친구도 진아 씨의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진아처럼 훌륭한 며느리를 얻는 것도 큰 복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20살에 최연소 스튜어디스가 된 인재인데 어머니가 오늘 너무 심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짜증이 난 듯 말했습니다. 아유, 다들 쟤한테 홀렸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급한 듯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급한 연락이 와서 통화 좀 하고 올게요. 시어머니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연락하지 말랬잖아. 상대방이 무언가를 말하자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속삭였습니다.
또 돈이 떨어졌다고? 이번이 몇 번째야? 나 이러다 남편한테 들킬 것 같아. 통장에서 조금씩 빼쓰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남편 재산을 내 이름으로 거의 다 돌려놨으니까 곧 다 내 거가 될 거야. 아들은 내가 잘 구워 삶았어. 재산 욕심이 없고 내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니까. 그녀는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연기를 좀 하잖아. 자상한 엄마 연기하느라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어 죽는 줄 알았네. 그 대화를 엿들은 진아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와 웃음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순간 시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껴졌던 낯익은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겠어. 진아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어른들은 여전히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어머니가 진아 씨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흑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에 자유롭다며? 얘도 얼굴 보아하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물란하게 지냈을 것 같네. 혹시 성병이라도 옮겨왔을까 걱정되네. 그 말에 진아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 결혼을 원한다면 조건이 있어. 절대 아이를 가지지 마. 우리 집안은 대대로 순수 혈통을 지켜왔어. 흑인 혼혈 아이가 태어나는 꼴은 절대 못 봐. 대신 우리 집안 좋은 한국 여자를 통해 아이를 낳을 거야. 그 순간 진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아 씨는 시어머니의 비상식적인 발언에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시어머니의 뺨을 세차게 갈겼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선물로 가져온 와인의 뚜껑을 따서 시어머니의 머리 위로 쏟았습니다. 야, 이년아, 너 미쳤어?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소리쳤고 본 모습을 드러내는 듯한 말투가 나왔습니다. 진아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친 건 당신이죠. 제가 아까부터 당신을 어디서 봤나 계속 생각해봤거든요. 그런데 방금 마당에서 어머니가 통화하는 걸 보고 딱 생각났어요. 그녀는 손에 든 사진을 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혼혈인 저를 깜둥이라고 놀리시더니 흑인 남자는 무척 좋아하시더군요. 이 사진 속 중간에 있는 흑인 남자, 저 알아요. 2년 전 기억나세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저 사람을 알아? 2년 전이라니 나를 봤다고? 네. 기내 화장실에서 그 흑인 남자랑 뜨겁게 애정 행각을 벌이셨던 그날을요. 그 순간 시아버지와 진아 씨의 부모님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모두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울며불며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제발 잘못했어. 용서해줘.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시아버지가 엄청난 재력가인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게를 시아버지 회사 근처에 차리고 동생을 시켜 시아버지의 뒤를 캐며 미행을 시켰습니다. 시아버지가 매일 저녁 퇴근 후 와인바에 들러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그에 맞춰 우연히 만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시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완벽한 각본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사위와 긴밀히 공모했습니다. 우선 그 영감님이 매일 혼자 술을 마시러 가는 와인바 근처에 가게를 열어야 해. 그걸로 자연스럽게 만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어. 그 가게 여는데 돈이 꽤 들 건데. 내가 사장인 것처럼 연기하면 돼. 사장에게 시간당 돈을 주면 기꺼이 협조할 거야. 그럼 사장으로 위장해서 그 영감님 꼬시면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다음 단계는 더 극적인 만남을 연출하는 거야. 우연을 가장해서 말이지. 그들은 시아버지가 매일 저녁 차를 두고 걸어서 와인바로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공격을 당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로 했습니다. 너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나무 몽둥이로 때리는 척해. 그때 내가 몸을 던져서 그 몽둥이를 대신 맞는 거야. 그럼 다칠 텐데.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스펀지로 만든 몽둥이를 준비할 거니까. 그리고 빨간 약을 미리 준비해서 피가 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돼. 중요한 건 시아버지가 나를 구세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지. 그들은 철저히 준비한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와인바로 향하는 길목에서 오토바이가 등장했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몽둥이를 대신 맞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고의적으로 머리를 맞으며 시아버지의 구세주가 되어 응급실로 실려갔고 시아버지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매일 와인바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성격과 식성을 미리 파악해 보수적인 시아버지 마음에 들도록 교양 있는 척하며 결혼까지 성사시켰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 모르게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며 그가 준 카드로 화려한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트클럽, 골프장,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며 사치를 부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워낙 대범한 사람이라 카드 내역을 보지 않았기에 그녀가 어디서 돈을 쓰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해외로 수출을 확장하며 지사를 설립하자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나 맨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요. 제가 와인바도 운영해봤고 술에 대해 아는 게 많으니까 제가 해외 지사를 맡아보고 싶어요. 시아버지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버님은 시어머니의 로마 지사를 맡고 싶다는 요청에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당신처럼 살림만 하던 사람이 그 큰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어? 가게 운영하는 것과 회사 경영은 완전히 다르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쉽지 않을 텐데 난 그냥 당신이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잘 챙기는 게 좋겠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아버님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그녀가 로마 지사를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와, 여보. 정말 고마워요. 이탈리아 로마라니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그런데 이게 술 사업이잖아요. 외국은 위험하기도 하고 언어도 잘 안 통하니까 외국어를 잘하는 현지인 보디가드를 붙여주면 안 될까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내가 비서에게 이력서를 받아서 줄 테니 당신이 직접 뽑아봐. 정말 고마워요. 여보, 당신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직접 외국인 보디가드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 덩치 좋고 근육질의 흑인 남자 채용했습니다. 그 남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온 대학생이었고 시어머니는 언제나 그 남자를 곁에 두고 다녔습니다. 24시간 그와 함께 있었고 이후 시어머니의 외박과 해외 출장은 더 빈번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로마에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일이 잘 진행되나 보네. 그런데 통역가는 같이 안 가던데. 시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 경호원이 영어도 잘하고 통역도 잘해줘서 통역가가 따로 필요 없어요. 게다가 경호까지 완벽하게 해주니까 충분해요. 그래, 그 경호원이 잘해준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날 시어머니는 로마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진아 씨는 승객들에게 음료를 대접하며 일하던 중 한 중년 여성이 흑인 남성의 어깨에 기대어 간드러지게 웃으며 키스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년 여성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고 옆에 있던 흑인 남성은 경호원이었습니다. 진아 씨는 정중하게 다가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손님, 다른 승객들도 계시니 이런 행동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너 한국인이야? 얼굴이 까매서 외국인인 줄 알았더니
혼혈이구나. 혼혈 주제에 어디서 훈계야? 내가 좋아서 키스하는 건데 내가 왜 난리야? 진아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목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여기 아이들도 있고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비아냥거렸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꺼져.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와 톰은 기내에서 애정행각을 이어갔고 승객들은 불편을 느껴 진아 씨에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진아 씨는 다시 주의를 주기 위해 그들의 자리로 갔지만 그들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진아 씨는 기내를 둘러보다가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한 승객이 고함을 지르며 화장실에서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아, 더러워 죽겠네. 왜 비행기에서 저러고 있어? 진아 씨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시죠? 저기 화장실 한번 가봐요. 진아 씨는 화장실로 향했고 문을 열어본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좁은 기내 화장실에서 시어머니와 톰은 옷을 벗은 채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진아 씨는 경악하여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니, 지금 화장실에서 뭐 하는 짓이세요? 당장 옷을 입으세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야, 너 아까 기내에서 애정행각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화장실로 온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진아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손님, 제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녀가 핏대를 세우며 다가가자 경호원이 뻗어 그녀의 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에게서 떨어져 승객을 상대로 갑질했다고 항공사에 고소장 넣기 전에 조용히 있어. 진아 씨는 두 사람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황한 승객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승객들에게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야, 니들 우리 보디가드가 가만 안 둘 거야. 결국 승객들과의 싸움으로 번지려는 상황을 진아 씨와 다른 승무원들이 겨우 말렸습니다. 난동을 피우던 시어머니와 톰은 결국 다음 경유지에서 강제 하차되었습니다. 진아 씨는 혹시나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해서 자신과 항공사를 모함할까봐 화장실에서 벌어졌던 장면과 승객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싸우던 모습을 모두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때 진상을 부렸던 여성이 바로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그 증거를 남자친구와 시아버지 앞에서 공개했습니다. 동영상과 사진을 본 시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내 앞에서 그렇게 요조숙녀인 척 행동했던 게 다 거짓이었어? 당신 같은 더러운 여자가 내 엄마라는 게 치욕스러워. 남자친구도 참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꼴인내 안 나요? 흑인이랑 그 짓을 해서 어머니 몸에서 냄새 나는 거죠? 진아 씨도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한테서 냄새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냄새가 어머니한테서 나는 거였네요.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다녔길래 그랬을까요? 성병도 걸렸을지 모르겠네요. 진아 씨는 그대로 시어머니가 했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욕실에서 청소 세제를 가져와 시어머니의 몸에 뿌리며 말했습니다. 병균 옮을까봐 걱정되네요. 흑인은 병균이 있다고 하셨죠? 제가 흑인인데 제 몸에서는 냄새 안 났나요? 케이크는 사돈이나 드세요. 그 말을 마친 순간 진아 씨의 어머니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시어머니의 얼굴에 케이크를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지만 진아 씨는 시어머니가 건넨 혼수 리스트를 찢어 시어머니 얼굴에 뿌리며 말했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제가 똑똑해서 싫다면서요? 남자들은 다 순둥이라 쉽게 넘어왔다고 하셨죠? 이 결혼 깨길 바라셨잖아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혼수 리스트를 주신 거고요.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런 시어머니와 안 엮이게 된 게 천만다행이에요. 진아 씨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충격에 빠져 시어머니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돈이고 보석이고 다 빼앗아. 맨몸으로 쫓아내. 경호원 2명이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자 시어머니는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여보, 나 억울해.
저 흑인년이 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비행기에서 본 적도 없어. 휴대폰 영상도 조작된 거야. 날 믿어줘. 하지만 진아 씨는 냉정하게 남자친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승택 씨, 정말 미안하지만 나 승택 씨와 결혼 못하겠어요. 나한테 먹물칠했다고 놀리며 웃던 어머니가 정작 먹물칠한 남자는 좋아하시는 줄 몰랐네요. 나처럼 잡탕이 아닌 진짜 순혈통 한국 여자 만나세요. 그리고 어머니, 다시는 기내에서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바람 피우려면 모텔에 가서 마음껏 즐기세요. 진아야, 이렇게 상처만 남기고 헤어져서 정말 미안해. 우린 운명이 아니라 악연이었어. 다시는 비행기에서라도 우연히 마주치지 않기를 바랄게. 그 말을 남기고 진아 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한순간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진아 씨는 같은 항공사에 다니는 기장과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는 결국 이혼당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가끔 그때의 일들이 떠오를 때마다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이제 진아 씨는 그 힘들었던 과거를 잊고 남편과 곧 태어날 아기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아 씨의 사연입니다. 파혼을 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